자, 14번입니다. 14번. 14번은 공매죠. 공매. 그죠? 구로구에 보니까 이제 94% 막 하고 있는데, 자, 보니까 떨어졌어요. 유찰돼가지고 더 떨어졌습니다. 금액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15번을 봐도 15번에도 보면은 쭉 내려가면요. 요것도 보면은 신탁 공매인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 공매가 금색은 자, 한번 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15번은 수의 가능 물건 우리 배웠죠? 거기에서 찾은 겁니다. 같은 그룹인데. 자, 보겠습니다. 옥션은 가서, 자, 공매일을 검색하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공매에 구로구가 나왔어요. 구로구. 그래서 이제 서울의 구로구에 이렇게 주거용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막 66%막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이게,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SL 프라임 이게 있습니다. SL 프라임이 66%다 이 말이죠. 66%쭉 떨어지다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50, 이 몇 프로 모르겠네.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자료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됩니까? 자료 없는 거는 온비도 해야 되겠죠. 자, 온비들 갔어요. 온비들 가서 쭉 보니까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3억 7,700에서 2억 4,800을 팔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공고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찾죠. 근데 문제는 시세 파악이 좀 중요합니다. 그죠? 301호인데, 대지권이 있다. 그죠? 한 3, 4평 있다. 이 말이죠. 있고, 301호에 전용이 30이니까 전용 9평. 그죠? 9평에 301호다. 대지권은 한 20이 한 6평 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쭉 있는데, 요 보면은 가격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부터 쭉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고 5차까지 가는데, 8월 16일 날에 301호는 이렇게 3억 7,700에서 이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요 유찰되면 또 어디 갑니까, 이게?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디 가면 되죠, 그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의계약 가능 물건. 이제 그거 가면 이제 다 모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크게 뭐 어려움은 없는데, 가끔 보면은 줄을 치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하여튼, 저거는 무조건 빠지겠다. 모든 책임은 이상한 사람이 점유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온비드 가보니까 수의계약 가능 물건 어떻게 찾죠? 여러분들이? 온비드 가서, 어디 하면 됩니까? 제일 간단한 게 여기 있죠. 요 세 번째. 여기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봅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부동산 수의계약. 전국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구로가 나왔으니까 구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각. 용도는 서울에, 구로구에, 그죠? 구로구에, 주거용에 검색을 하니까 수의계약 가능 물건에, 이거 나오죠? 15억이나 높이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쭉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3억 4,200인데 2억 8천, 3억 5천인데 2억 4천, 뭐, 쭉 있습니다. 구로동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아파트는 좋은데 다세대는 이게 시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까 이제 다세대 주소 기반 그런 거 있죠. 그거 가서 주변에 한 10개, 이 뭐 한 시대면 딱 있는 요거를 가지고 시세를 파악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주변에 한 15개 되는 거, 20개 되는 거 시세를 쭉 대강 보면은 3억인데 요새는 여기더라. 그러면은 1억 작게 낙찰 받는 거죠. 그럼 저가 낙찰 받으면은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악하는 것이, 주소, 아까 주소 어디죠? 아까 주소 아까 기반, 여기 보니까 주소 기반 다세대, 이름 어렵다죠. 주소 기반, 연립 다세대 시세조회. 주소 기반, 요겁니다. 주소 기반, 연립 다세대 시세조회. 요 가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루맷이나 밸류맷이나 이게 밸류 쇼핑, 뭐 이런 데 가서도 조금 참고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요만 일단 먼저 보세요. 요거부터 보시고,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 먼저 한번 꼭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주소 기반 연립 같으면 여기서 한번 들어온다. 알겠죠?
그럴 시세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세가 보통 보니까 3억인데 내 낙찰가는 2억이다 그러면은 뭐 1억 정도 차이 나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16번. 자,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질문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는데 인수한 선순위 건전항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없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은행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도움을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5,300짜리가 뭐 이렇게 있었어요. 최저 입자가가 5,300인데 5,000원 받고 해갖고 보기에는 뭐 전입자가 하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쭉 봤죠. 보니까 뒷페이지 보면요. 쭉 넘가 보세요. 넘가 보면 건전항 설정이 있습니다. 경매를 농협에서 경매였고 설정이 농협에서 2억 6,400이 있는데 이거를 안고 사라 이랍니다. 신탁 공매에서 보니까 요거를 이제 건전항은 너가 안고 사는 거다. 인수를 하는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신탁 공매는. 그럼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거는 이제 내가 인수를 안고 사는구나 느끼면서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가보니까 고양시 대하동, 일산 서구의 대하동 물건입니다. 자, 보면은 자, 여러분 보다가 이제 이런 거 보죠. 이렇게 검색을 했단 말이죠. 여기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이구야 뭐 저리 싼기노 이렇게 된 거죠. 자, 봅니다. 일산 서구에 4,800인데 지금은 취소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지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물이 괜찮죠. 전용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연락 온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는데 선순위 건전항이 있으니까 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려 하죠. 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 될까 안 될까? 잘 안 해줍니다. 잘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 선순위 설정이 있을 자 3억 9,900이 쭉 떨어져갖고 어느 드립니까? 4,600대를 자주 샀대요. 자, 샀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온비드 가겠습니다. 온비드. 자, 온비드 가서 이렇게 보니까 3억 3,200짜리인데 4,800인데 자기가 낙찰을 이렇게 받았대요. 이렇게 이제 낙찰을 5,000원에 받았는데 요거를 이전까지 했대요. 이전까지 하고 다 지금 치렀는데 문제는 요때 해당 공고 보기를 보면은 자, 신탁 부동산인데 자, 요 뭐라 썼죠? 건전항 등은 매수인이 별도로 뭐 인수를 해야 되는 게는 잘 하라 이 말이죠. 인수를 해라. 자, 조금 특이한 건데 쭉 떨리는데 건전항이 있으니까 인수해라. 인수해라. 자, 그래서 건전항이 뭐냐 그러니까 쭉 보니까 여기서는 건전항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있죠. 등기부상에 2015년도 2억 6,400 은행에서 농협에 설정이 있는데 이거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매수해도 말소한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아주 성실하죠, 그죠? 착실하게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는 내가 안아야 되는구나. 그럼 대출이 보통 한 2억쯤 나갔는데, 그죠? 설정이 한 2억 6천 한 거 보기에는 2억 한 100만 원이나 나간 것 같아요. 설정을 한 2억이나 나갔는데 요거를 안아라 하는구나. 이거 안고 사라. 그럼 아까 4,500 했으니까 2억 4,500 산다면 3억 얼마짜리를.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있어가지고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이 등기부를 있는데 이게 옥션원은 잘 없어요. 이게 등기부 등본에. 자, 옥션원에 등기부 등본이 첨부가 됐으면 안 됐으면 지금 등기부 등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을 받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주옥션 가보자. 지주옥션. 이게 이제 이 사이트가 이제 인데 차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죠. 지주옥션에. 자, 지주옥션에 뭐 붙여놨대죠? 또 뭐야? 딱 필요한 거 붙여놨죠. 그러니까 지주옥션이 돈이 조금 비싸도
전공매를 좀 전문하면은 지속시간을 많이 봐요. 이해를 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런 데가 신경 쓴다면 이런 데까지. 여러분들이 낙찰 받는데 이리 등기부등본 떼봐야 되고 전입시대 동사무소 또 시간 내야 되고 이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눌러보니까, 그죠? 요 눌러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오른쪽에 등기 집합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쭉 보면은 집합 건물이 있는데, 쭉 보면 얼구에 있는 요거, 갑구는 소유자들죠. 소유자는 누구냐? 해갖고 뭐 이렇게 합류자 3명이 있고, 자,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얼구에 있는, 자, 요건데요, 요거. 8순위. 건저당권 설정 계약인데 채권 최고의 2억 6,400의 농협거 요거를 인수를 해라. 그죠? 그럼 소유권은 가지는데 요거는 살아있는데 이거 살아있는데 대출을 지가 4천 5천 원짜 받고 대출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으면 안 해줍니까? 나는 물어보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이라. 여러분도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뭐 한 3억 5천 나간다 시더라도 안 해줍니다. 그런 거는. 자, 요거를 이제 샀는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사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강남 거다, 강남 거다. 내가 한 4, 5천 주고, 나 내 이름은 강남에 올라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담 뚜가 물어보는데, 아파트 하나 있어, 그러면 있다 해야 되죠. 집 하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인수라도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소유권 이전되었으니까, 이제 이럴 때는 필요한 겁니다. 또 그러고 이제 상승기에, 한 3, 4년 전 상승기에 이제 금액을 4, 5천 밖에 없는데 그거를 사놨는데 이게 막 3억 5천짜리가 4억 5천 됐다. 이로 올랐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럼 그때 취득세는 4천 5천에 취득세를 물릴까? 요 금액 더한 거를 물릴까? 더한 거를 물립니다. 구청에서도 다 공짜 안 해줍니다. 다 알아서 매깁니다. 자, 그래서 공매는 신탁 공매는 조금 요런 데까지 요새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가끔이다. 가끔. 이런 거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자, 넘어갑니다. 자, 일산 서구에 17번입니다. 일산 서구에 아파트가 이렇게 막 나왔어요. 이게 62개가 공매를 쏟아 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막 살아 다니고 했는데, 자, 이 부가세 문제 나오는데 공매는요. 자, 이런 거는 부가세 문제 나옵니다. 85 넘었죠? 이럴 때는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이제 부가세 문제까지 고민해야 되고, 전용이 85.5m 이하는 부가세 문제 신경 쓸 거 없고, 그 대신에 관리비는 신경 써야 돼요. 관리비는 니나 내나 다 신경 써야 되고, 공통적으로. 부가세는 요거는 이제 금이 팽수가 85 넘어가니까, 부가세까지 이제 계산해서 이제 뭐 포함을 했느냐, 별도로 내야 되느냐,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탁 공매는 특히 부가가치세 관리비가 문제가 나오더라. 또 1번 건지당을 인수하는 이런 문제도 가끔 있더라 해서 이제 조금 그게 공매 조건에 맞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공매 조건 또 수학시험 물어보는 게 부가세 관리비에서 이게 한 5년 미리가 있대. 관리비가. 근데 공매 조건은 하여튼 밀린 관리비는 전용이고 나발이고 공용이고 네가 담보라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다 내야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단기 소멸시효 3년까지만 내면 될까? 3년? 3년? 저가 무조건 뭐 다 내라 했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어요. 예, 하여튼 지난번에 예고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수강시행에 낙찰받습니다. 조건 그렇어요. 한 7년 밀렸는데 창원 상남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7년 밀렸는데 그거를 너가 3천만 원 다 물어야 된대. 그런 조건을 공고를 했어요. 낙찰 받았어요.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3년만 내면 된다 하는 그 판례를 제가 줬습니다. 그거를 주면서 3년만 관리비는 단기 소멸시효 3년 걸리니까 3년 초과되는 부분은 나 못 내겠다. 너가 조건 걸어도 이러니까 까주더래. 까주고 만든다. 교수님이 공제 주더라. 공제. 그래서 한 700 버렸어요. 그럼 벌을 뭐 케이크 하나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입 딱 닦아버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3년 넘은 거는 근데 조건을 그렇게 달면은 적어도 이제 달았는데 자꾸 이제 낙찰 받고 이제 낼 때 근데 관리비는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신탁이 싸우면 아니죠. 관리 주체하고 싸움하는 거지. 관리 주체고 하는 거지. 신탁 공매에서 저거 뭐 7년치 내라 8년 이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리비는 네가 뭐 적당히 알아서 물어라. 판례에 따라서 보기에 판례는 연체는 필요 없는데 전원도 필요 없는데 3년 이내 공룡은 물어라 이거 되어 있거든요. 공룡 물어라니까 그럼 관리 주체 저기 관리회사 있거든요. 관리비 받는 회사 그거하고 이제 붙을 때 이제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3년치만 물겠다든지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를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빠지면 된다. 그래서 신탁 공매가 아직까지 눈이 많이 멀다. 일반적으로. 왜냐 그러면은 예상 배당표도 없으니까. 그죠? 예상 배당표도 없고 자,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하는 거는 경매는 있고 공매는 또 없어요. 공매는 없어요. 공매는 또 없더라고. 어떻게 하나 게 있으면 되는데 공매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은근히 공매가 무는 사람은 아이고 어렵다. 공매 그거 경매 보면 신탁 경매는 대항력 포기하고 HUG에서 딱 포기해 주는데 공매 지나는 거는 또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